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산 강서구 시장 동향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좀 더 의미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띠동갑인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친막내 동생이 있는데요. 2000년도에 강서구에 물건을 신축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친동생이다 보니까 저도 신경도 좀 쓰이고 이래서 강서구에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부산 강서구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장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죠. 작년 가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힘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KB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의 매수 심리가 0이었는데 한번 수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4.35로 고쳤더라고요. 4.35로 고쳤던 이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금 1월 10일 날 매수 심리가 0으로 세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거래가 지금 그 생각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 중에 1순위는 아니에요. 급감 1등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만 죽어 있는 상태고 그 속에서도 거래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대구가 심리가 안 좋죠. 대구가 최근에 22에서 24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이 절대적으로 좀 안 좋은데요. 전남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이 지역을 빼고 광양, 여수 이쪽 지역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전남 안에서도 지금 뜨거운 지역, 차가운 지역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평균은 매수의 지수는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부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제가 봐야 되는 시장이죠. 근데 51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는 지금 그렇게 평균적으로 낮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1.25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심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간은 12월 21일과 1월 1일 그리고 1월 11일 열흘 기간 동안에 시장의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니까 1등이 세종입니다. 1등이 세종이어서 10월 말에서 1월 초까지 0.2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에서 1월 11일 이 기간에도 0.2 마이너스가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전세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렇듯이 매매 전세 모두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광양입니다. 광양이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마이너스 0.1이죠. 근데 전세는 그래도 버티고 있네. 그죠? 전세는 버티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입니다. 대구 달서구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매매 전세 모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구 중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전세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 언급된 지역들은 지금 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생이 물건을 갖고 있는 강서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전세는 플러스 0.3, 0.1 전세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전세는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이거 무슨 일인지 저도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량이 많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량이 많은지를 살펴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 필요한 수요량이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을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작을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낮으면서 파란색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강서구 한번 볼게요. 2024년도에 150%. 그래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22년도에 39%, 23년도에 0.0%니까 지금 21년도에도 부족했거든요. 34%. 그래서 34%, 39%, 0% 생각보다 물량이 그래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가격이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체 지역인 사오구를 한번 볼까요? 사오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2년도에 147% 조금 많아요. 그런데 23년, 24년 그래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 지역의 물량이 많아서 그렇나라고 보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까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그리고 세종, 그리고 전남, 광양 보니까
대구, 중구 물량 많죠. 그리고 광양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량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 강서구가 조정이 되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퀘션 마크가 있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 시장 강도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장 근래 시장 강도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왔던 지역이 세종입니다.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강서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강서구구나. 그래서 지금 하락을 조정받고 있는 지역 중에 강서구, 세종이 있는데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서 우리 전세가율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율도 67입니다. 67%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 높은 것도 아니고 전세가율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전세까지도 조금 시장 강도는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속도는 지금 199에서 하위 조정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전세 시장 강도가 높습니다. 199니까. 근데 199km를 달리고 있는데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줄일 건지 안 그러면 다시금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금 전세가 반등을 할 건지는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는 많이 상승을 해서 조정을 좀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죠. 근데 지역보다는 단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한 달 기간 동안 2021년 12월 11일과 22년 1월 11일 한 달 기간 동안에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어딘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달 기간 동안 많이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 유보라 IB파크라는 단지고요. 25평입니다. 연차는 5년 차니까 신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니까 동탄이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25평형대 6년차. 생각보다 소형평형대가 조금 신축이 조정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요까지는 지금 25평형대 신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 있는 신축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달 기간 동안 대략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한 6% 이런 식으로 한 달 기간 동안에 시세 단지들을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단지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지역은 강서구지 않습니까? 부산 강서구는 어떻는지를 보니까 앞에서의 하락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2.3 이런 정도로 조금 이제 하락폭은 좀 줄긴 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엘크로 솔마레 34평형 7년차입니다. 얘가 지금 4억 4천인데 지금 좀 떨어졌죠. 마이너스 한 4% 정도 떨어졌고,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1.18%, 전세는 안 떨어졌어요. 전세는 안 떨어진 상태인데, 근데 지금 매물을 보니까 매물의 전세도 지금 조금씩 가격을 낮추고 있다라는 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양도세 일시적 완화에 대한 정책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급하신 분들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들이 조금씩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강서구만 그럴까? 부산 전체적으로 시세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거는 뭐냐면 지금 열흘 전보다는 시세 증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증감률 자체가 열흘 전보다 줄고 있다는 걸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를 보게 되면 강서구가 11월 달부터 지금 마이너스, 매매가 먼저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움직일 때 매매보단 전세를 먼저 좀 움직이는 편인데 지금 매매가 먼저 조금, 왜 그러냐면 지금 양도세 일시적 완화 건 때문에 지금 매도를 아직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좀 조정해서라도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만 지금 물건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가격이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금정구가 지금 전세가 지금 조금씩 가격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예를 들어 3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2억 9,500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라는 걸 보이죠. 그래서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지역 동래구에 지금 입주 물량, 입주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짧은 시간 지금 12월, 1월 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6,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특히 상급지인 동래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를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동래구보다 조금 급지가 떨어진 금정구의 전세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런 가격 증감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폭탄이 터트려져도 좀 버티는 곳,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열악한, 말 그대로 힘이 약한 지역은 먼저 전세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사하구에 물량이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 조금 넘는데, 그럼 어떤 물량이 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매물의 가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평역 근처에 하코롱이라고 입주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1월 달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니까 지금 신축인데 3억 9천이에요. 신축인데 3억 9천. 대단지입니다.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얼마 정도 하냐면 6억대. 지금 거의 5억 9천대, 뭐 비싼 거는 8억대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택지 형태로 많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요 신축, 요건 입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지금 이 아이가 3억 정도 해요. 신축인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신축은 아니겠죠. 연차가 지금 한 6년차, 7년차 정도 되는 준신축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전세가 지금 4억대, 3억 4천, 3억 5천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여기가 이제 신축 아이가 지금 3억대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차이가 나고요. 작게 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물량이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을 하니까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일시적인 상황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하구의 사코롱 하늘채 한번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입주를 했냐면 22년 1월 달부터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매매 건수가 85건, 그리고 전세 건수가 613건, 이 단지가 지금 총 몇 세대냐면 969세대입니다. 거의 뭐 50% 이상이, 60% 이상이 전세 매물로 다 나왔다라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수요자들보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물건에 보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3억 9,70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지금 3억대인데 물건이 이래 많기 때문에 지금 3억도 정확하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인지, 안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가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는 1월부터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연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낮추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 쪽에 매매 전세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겠나라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지금 미달이 났던 그런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강서구의 멀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멀티 차트 보면 19년 10월에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습니다. 전세가 먼저 반등을 했죠.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 엄청 거의 뭐 이렇게 산을 그리듯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먼저 속도를 줄이는 거는 매매 시장 강도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시장 강도도 이제 따라 줄이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보합 상태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때 거래량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죠. 제가 송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라고 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송고처럼 삐죽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건수의 거의 한 4배, 5배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외지인 투자자의 비율이 많으면 추구들이 비슷해요. 추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 매도를 할 때 좀 어려움을, 예를 들면 물건이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같은 시점에 물건을 내놓게 되면 그 지역에 가면 물건이 뭐 30개, 40개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주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었고, 근데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 22년, 23년 전체적으로 필요 수요량보다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이 물량이 많았던 구간을 지나왔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 피로감도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양도소의 일시적 완화에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걸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사실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 급하신 분들은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물건만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지금 아까 시장 강도 반등했던 시점 19년 10월과 지금 22년 1월 1일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살펴볼게요. 매매 같은 경우는 55.4%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상승을 했고, 우리가 40평대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77.4%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차로 봤을 때는 지금 신축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70%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동으로 들어가니까 명지동이 60.8%, 그 다음에 신호동 33%, 그리고 지사동이 31% 이렇게 정도 상승을 했죠.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는 72.1%가 상승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매매보다 훨씬 더 전세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도 보니까 아까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도 40평형대가 훨씬 많이 상승했어요. 83.1%.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형대를 좀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차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중축인 10년에서 15년 차가 한 95%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좀 더 상승률은 좀 높았네요. 95.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광서구는 72% 전세 상승을 했고 명지동이 79.2% 상승했다는 걸 아시죠? 이게 20년, 21년,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엄청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거의 50% 정도면 안에서는 뭐 7, 80% 상승한 단지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지역의 물량과 인허가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강서구의 대체 지역은 사하구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의 물량까지 같이 얹어서 보면 21년, 22년, 23년 물량이 없습니다. 24년대 조금 있는데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 다 대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입주 예정 물량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많지 않고 인허가도 한번 볼까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21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대략 21년도 같은 경우는 4K라는 것은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 시장 강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사동, 산호동이 지금 여기 시장 강도 요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고평가 지역이죠. 고평가 지역인데 지금 전세가 낮은 거죠. 고평가 지역이고 여기가 인기 지역이고 여기가 저평가 지역인데 인기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평가 지역에 명지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도 명지동이 가장 높은 대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지동이 지금 저평가 지역으로 가 있는데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지금 열흘 전보다 매매 전세 모두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조금 보합 상태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강서구에 최근에 분양한 물건들에 대한 경쟁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라고 택지에 분양을 1호, 2호를 했죠. 첫 번째 분양한 아이가 에코델타 한양수자인 요게 제일 먼저 분양을 했는데요. 22대 1로 해가지고 이건 대형 평형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1,000만 원짜리로 했던 것 같아요. 분양 가격은 1,427만 원 좀 저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 한 아이가 지금 에코델타 시티 호반 서밋인데 이 같은 경우는 56대 2.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이제 분양하는 것마다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쟁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아이가 지금 첫 번째 분양한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양 입주 세대 수는 한 554세대 정도 되고요. 거의 84는 없고 그 다음에 40평형대가 지금 5억 8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던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형대가 5억 2천 정도, 5억 3천 정도 이런 입지죠. 여기 강조망이 나오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없지만 닥터 아파트에서는 분양 예정 단지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 예정 단지 보니까 22년 3월, 4월, 상반기 때 5월, 6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상반기 때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분양을 일정대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 시기에 잡히고 대략 완공되는 시점 같은 게 대략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빠르면 24년, 늦으면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임대 아파트 하나 있네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23년, 3월달 줄줄이 지금 강서구 쪽에 물량을 분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들어올 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에코 델타 시티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 노란 색깔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 단지, 분양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분양 예정 돼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분양 예정을 2월 달부터 지금 계속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강도 상승을 하고 가장 많이 상승한 강서구의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월과 22년 1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 상승했으면 안에 들어가 한 80% 이상 되는 단지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31.39%, 100%가 넘었습니다. 그 단지가 어디냐 보니까 지금 명지동에 있는 대장인 거죠. 더 에듀 팰리스 부영이라고 49평입니다. 3년 차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12억입니다. 그래서 부영치고는 아마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40평대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편한 세상 명지 이 아이도 지금 106% 신축이다 보니까 7억대 정도 되는데 106% 정도 상승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영억 도시 킨덤 1차 이 같은 경우는 준축 정도 되죠. 12년 차인데 얘 같은 경우도 한 88.78%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감이 좀 빠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러면 아까 가장 많이 올랐던 더 에듀 팰리스 부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매물이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세 중간가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00년 12월에 10억 9천 그리고 21년에 보니까 11억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아마 10억대에서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승한 단지도 있겠지만 하락한 단지 최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과 올 1월 11일 기간 동안에 시세가 하락한 단지가 어딘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7.4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명지동에 있는 명지 더 웨스턴, 그 다음에 엘크로 솔마레 이런 식으로 약간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은 아닌데 연차를 보니까 3년차, 7년차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라인들이 조금 시세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한번 단지 하나 볼까요? 이거 보니까 명지 더 웨스턴 31평입니다. 여기도 지금 같은 추세 형태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21년도 들어와서죠. 21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지금 최근에 보폭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최고가로 지금 5억 7천짜리가 하나 있고요. 보니까 21년 12월에 4억 9,500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지 제가 남동생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남동생한테 공유를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굉장히 그때가 언제냐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21년 11월에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법인들은 그 전에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보통은 2년 정도 보실 거니까 20년 11월에 샀으면 21년 11월, 22년 11월에 올가을이죠. 올가을에 매도를 하시려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2년도, 23년도 물량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3년 봄에도 괜찮고 안 그러면 22년 가을에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거래 흐름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래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이고 거래가 지금 요 두 개가 굉장히 많았죠. 6월달, 11월달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있는지 법인 투자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 제가 지역 외하고 서울 두 개만 이제 범례를 켜놓고 나머지는 다 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과 법인 거래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는 계약이랑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곳에 몰려서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 6월달하고 11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지인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계약이니까 신고를 더 빨리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6월과 10월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들 출구가 빠르면 6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에 이때 매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물량 보시게 되면 22년, 23년도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한 7월부터 시장을 관망하시고 그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도 끝났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힐 거고 그래서 그 시점에 물건을 내놓으시게 되면 매도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 끌고 가게 되면 지금 에코델타 시대 물량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임대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남동생 같이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올 이제 여름부터 조금 시장을 관망하셔가지고 올 가을에는 꼭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안 그러면 내년 봄 정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